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이걸 배우면 나도 멋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싸움 잘하는 주먹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 헤매던 한 청년의, 아니, 한 소년의 뜨거운 성장 서사. 지금부터 야인시대 7화,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김두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소년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의협심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그의 정의감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기는 어린 김두한이 무술 수련하는 독립운동가를 우연히 목격하면서 시작됩니다. 곽정욱 배우가 연기한 어린 김두한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독립운동가 유태권의 움직임을 쫓습니다. 유태권은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단단한 주먹으로 허공을 가르고 절도 있는 발차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의 몸놀림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단련된 고수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한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마도 그의 작은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경외심과 함께 자신도 저렇게 강해지고 싶다는 열망이 스멀스멀 피어났을 겁니다. 어린 두한의 눈에는 유태권의 무술이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어떤 큰 힘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어린아이는 물론 어른들조차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두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유태권은 두한이 숨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독립운동가답게 주변을 늘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태권은 수련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두한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깊은 사연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두한에게 묻습니다. 꼬마야, 무술을 배우고 싶으냐? 이 한마디는 두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한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강해져야 하는가? 이 무술을 배우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나이 또래 아이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비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태권은 두한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어린 소년에게서 느껴지는 비범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한에게 왜 무술을 배우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러자 두한은 더욱 굳건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 싸움을 배워야 합니다. 이 대사는 두한이 단순한 주먹패가 아닌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소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민족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의 아픔이 곧 민족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유태권은 두한의 이러한 결연한 의지에 감탄하며 그에게 혹독한 훈련을 예고합니다. 그는 두한에게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 삼각산까지 달려갔다 오라고 지시합니다. 삼각산은 서울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산으로 당시에는 험준한 지형으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새벽 그 먼 거리를 달려갔다 오는 것은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정신력과 체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가혹한 훈련이었죠. 하지만 두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유태권의 지시를 받아들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된 훈련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이 훈련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두한이 단순히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뿐만 아니라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러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는 훗날 그가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의 성장 서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편 두한의 정신적 지주이자 보호자인 원노인 이순재 배우의 연기는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원노인은 두한에게 학교에 다니고 싶냐고 묻지만 두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두한은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회의감이나 혹은 학교 교육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대부분 일제에 순응하는 내용이었고 두한이 추구하는 독립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이에 원노인은 깊은 통찰력으로 두한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일본 교육을 받으면 일본인밖에 되지 않는다. 만주에 있는 독립군 군관학교에 보내주마. 이 대사는 당시 일제강점기 하에서 민족 교육의 부재와 일본식 교육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원노인은 두한이 단순히 학업에 얽매이기보다는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두한의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노인은 두한이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민족혼을 가진 진정한 독립군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두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원노인과 유태권은 독립운동의 큰 별이었던 김좌진 장군의 급서 소식을 듣고 경악합니다. 김좌진 장군은 만주에서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독립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민족의 희망이 꺾이는 듯한 비통함이었을 것입니다. 원노인과 유태권의 비통한 표정은 그들의 깊은 슬픔과 함께 앞으로 더욱 험난해질 독립운동의 길을 암시합니다. 김좌진 장군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부재는 독립운동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며 이는 암울한 시대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어린 두한에게도 간접적으로나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배우려는 무술과 독립운동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한 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인지 어린 두한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 속에서도 두한의 의협심은 빛을 발합니다. 그는 집단 폭행을 당하는 학생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의 타고난 성품이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상황에 개입하여 여러 명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학생을 구해주고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쿨하게 자리를 뜹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의협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종로의 김두한으로 불리게 될 그의 정의롭고 의협심 넘치는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약한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의협심은 단순히 주먹 싸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는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행동은 곧바로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옵니다. 두한에게 맞은 학생들의 부모들이 두한의 가게 앞에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식이 두한에게 맞은 것에 대해 분노하며 두한을 비난합니다. 정의를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갈등은 두한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시련과 오해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그의 의협심이 단순히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정의로운 행동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적인 갈등 속에서도 시대적 배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7화에서는 한용운과 최동열이 신간회 창립 총회를 마치고 리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간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운동 단체로 좌우 합작을 통해
민족의 단결을 도모했던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 장면은 당시 독립운동의 복잡다단한 양상과 함께 지식인들이 독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민족의 힘을 한데 모으려 했습니다. 신간의 창립은 당시 민족운동의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두한이라는 개인의 성장 서사 속에 시대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극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화는 개인의 이야기와 시대적 배경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그려냅니다. 결국 7화는 어린 김두한이 무술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유태권과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에게 육체적인 강인함을 추구하게 했고 원노인의 가르침은 그에게 정신적인 독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에게 독립운동의 엄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학생을 돕는 의협심은 그의 타고난 정의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두한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주먹패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며 성장하는 입체적인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열망과 함께 독립을 향한 굳건한 의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7화는 김두한이라는 인물이 겪는 내면의 변화와 외부적 갈등, 그리고 그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풍부한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인물이 아닌 독립군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약한 자를 도우려는 의협심을 가진 한 소년의 순수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죠. 그의 혹독한 훈련과 정의로운 행동은 앞으로 그가 겪게 될 수많은 시련과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7화를 통해 김두한이라는 인물의 뿌리 깊은 정체성과 그가 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그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7화는 김두한의 영웅 서사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에피소드이자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이렇게 야인시대 7화는 어린 김두한이 독립운동가 유태권과의 만남을 통해 무술 수련을 결심하고 원노인의 가르침과 김좌진 장군의 죽음을 통해 시대적 아픔을 인지하며 자신의 의협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신간의 창립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통해 극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김두한이라는 인물이 왜 야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품었던 의협심과 정의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에피소드였습니다. 그의 성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 암울한 시대 속에서 민족의 희망을 상징하는 서사로 확장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두한이 또 어떤 성장통을 겪으며 진정한 야인으로 거듭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